놀랍게도 녹화를 안 했어요. 75분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았죠?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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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공비만 부어 반대로. 첫째랑 똑같고. 알았죠? 응. 107번 가야지. 또 이거다. 뭐야? 급수 구하면 되지. 뭐만 찾아서? 공비랑 첫째항만 찾아서. 맞죠? 이런 문제를 수원 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등비수열 2을 우리가 밝힐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등비수열 2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첫째항과 공비만 찾는다. 알았음? 수원에서는 뭐 10개만 더 하세요, 20개만 더 하세요니까 항의 개수도 필요했겠지만 이거는 무조건 1만 잘 보면 A겠지. 알았지? 알았지? 그래서 AN의 넓이를 SM, 그럼 S1은 어디? 요 넓이부터 시작해서 이 넓이들을 계속 뭐 해주세요?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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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맞죠? 그러니까 시그마 S는 수렴하겠지. 따로 계산하고 시그마 T는 수렴하겠지. 따로 계산해서 2번 뺀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맞지? 자, 요 녀석 갑시다. 공비 어떻게 돼요? 를 찾기 위해서 닮은 비 찾으러 가자. 알았지? 자, 정사각형 한 면의 길이 1이었습니다. 정삼각형도 한 면의 길이는 1이네요. 맞나요? 그때 정사각형을 내접시킵니다. A와 A로 내접을 했어요. 어머? 이거 30도, 60도, 90도짜리 아니니? 이거 얼마야? 루트 3분의 A겠지. 그래서 우리는 루트 3분의 A와 여기도 루트 3분의 1 더해주면 1이 되도록 하는 A를 찾아주면 끝났잖아. 알았지? 그러면 길이 뭐? 1에서 어디로? A로 가잖아. 다음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A잖아. 그럼 공비는 뭐다? A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맞나요? 그럼 A에 곱해진 게 루트 3분의 2 플러스 1이고 그게 1이니까 A는 뭐야? 루트 3분의 2 플러스 1분의 1이겠지. 분모 분자에 루트 3배를 해주면 2 플러스 루트 3분의 루트 3이겠지. 분모 유리화를 해주면 2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하면서 분모는 4 빼기 3이 되니까 1이니까 생략하고 분자는 루트 3에다가 2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하면 되겠지. 그럼 뭐야? 2 루트 3 마이너스 3이겠지. 그게 A야. 그러면 공비는 사각형을 보든 삼각형을 보든 어차피 닮음이고 넓이니까 A 제곱이 되겠지. 2루트 3 빼기 3 자체가 얼마? 3점 몇 빼기 3이니까 0점 몇. 수렴하는 범위에 있고 제곱을 해봐야 0점 몇이겠지. 수렴하는 범위에 있다, 그지? 그러면은 12 플러스 9에다가 마이너스 얼마야? 12루트 3. 그래서 공비 자체가 21 마이너스 12루트 3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째야. 얘도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째야. 그럼 얘는 1일 거고 얘는 4분의 루트 3이겠지. 맞죠? 사각형 첫 번째 넓이. 한 면의 길이 1짜리 정사각형. 첫째양 1. 얘는 한 면의 길이 1짜리 정삼각형의 넓이.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제곱 1제곱 해주면은 4분의 루트 3이겠지. 둘 다 계산해서 각각 빼시면 됩니다. 뭐요? 뭐 통분이 이미 되어 있죠? 통분되어 있으니까 분자끼리 계산해가지고 뭐 통분 한 번, 유리화 한 번 더 진행해주면 될 겁니다. 알았나요? 값은 좀 지저분해. 근데 뭐 못 풀 정도는 아니잖아. 그러면 끝이에요. 어때요? 정말 쉽죠? 이제 켰어요. 자, 시작합시다. 알았어, 갖고 와. 갖고 와. 뭐 카메라 좀 나오면 어때? 당연히 크지. 당연히 나보다 크지 않나? 아닌가? 비슷한가? 75 넘지? 그래. 내가 76이거든. 나보다 클걸? 너? 그래, 똑같네. 자. 자, 어쨌든 순서를 좀 바꾸는 이유. 이게 바로 앞 단원이 지수로그의 함수의 미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극한도 있고 미분도 같이 있어. 그리고 삼각함수의 미분이라고 하는 단원 안에 사실 덧셈 정리가 있고 극한이 있고 미분이 같이 있어. 요거를 이제 한 단원, 두 단원에 다 때려 넣어놨음.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걸 좀 쪼갤 건데 오늘 요거. 다음 시간에 이거. 그 다음 시간에 이거. 그리고 여러 가지 미분법으로 넘어갈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순서가 요걸 오늘 먼저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이제 공식이 터져나갈 겁니다. 다 외우셔야 돼요. 알았죠? 너무 재밌겠다, 그치?
자, 갑니다. 삼각함수. 너네 다 기억하지? 사인의 정의가 뭐야? 몽둥이 어디 갔냐? 빗변 나왔다. 일로 와. 사인 x의 정의가 뭐야? 삼각함수 사인 x의 정의가. 회전하는 막대기, 동경. 동경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이제 뱅글뱅글 도는데 빗변이 어디 있어, 이 자식아? 삼각형 없는데. 이게 뭔데? 이게 뭔데? 동경의 길이. 분의 끝점의 y좌표가 사인이고 코사인은 동경의 길이 분의 x좌표. 탄젠트는 x좌표 분의 가만 있어! x좌표 분의 y좌표. 그래서 기울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맞나요? 맞나요? 자, 그 사인 x, 코사인 x, 탄젠트 x에다가 추가로 삼각함수를 더 배웁니다. 오늘. 뭐 민채는 배웠으니까 외워야지. 못 외우면 죽어야지. 자, 시컨트라는 게 등장하고요. 코시컨트라고 하는 게 등장하고요. 코탄젠트라고 하는 게 등장합니다. 알았죠? 시컨트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은 코사인의 역수예요. 코시컨트는 사인의 역수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코탄젠트는 누가 봐도 이름에서부터 탄젠트죠? 탄젠트의 역수입니다. 알았나요? 오케이. 자, 알았죠? 요렇게 씁니다.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있잖아. 여기서 삼각함수의 관계라고 부르던가 삼각함수의 성질이라고 부르던가. 나는 관계라고 부를 거야. 삼각함수들의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 무슨 관계 있어요?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도 있고 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알고 계시죠? 가만히 있어! 요 녀석을 사인 제곱으로 나눠보자. 그럼 뭐 돼? 사인분의 코사인의 제곱? 코탄젠트 제곱. 사인 제곱으로 나눴으니까 사인 제곱분의 1. 사인분의 1의 제곱이니까 사인의 역수? 코시컨트! 코시컨트. 이게 시컨트야. 코시컨트를 옛날에는 이렇게 썼어. 내가 배우던 시절에는. 그래, 코시컨트였는데 지금 이걸로 바꿨어. 읽어! 알았죠? 자, 하나 생겼습니다. 오늘부터 공식 외우시세요. 자, 이번에는 뭐 해보도록 할까? 사인 제곱으로 나눠봤으니 뭐로 더 나눠보고 싶어? 그렇지, 코사인 제곱으로 더 나눠보고 싶지?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줍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니까 코사인분의 사인의 제곱이니까 탄젠트 제곱이 되는 거지. 뭐야? n 어디 갔어? 응! 응! 코사인분의 1의 제곱, 시컨트가 되겠죠. 자, 외우시면 됩니다. 너희들이 코사인 제곱을 딱 보자마자 1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고치듯이 탄젠트 제곱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 딱 보자마자 마이너스 1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1 딱 보자마자 탄젠트 제곱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돼 안 돼? 잘 안 될 거야. 나도 사실 솔직히 잘 못 외워. 그래서 외울 수 있는 방식을 하나 알려줄게요. 그림을 방사능을 하나 그려요. 역삼각형 3개 붙여서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1을 붙여주세요. 여기서 9시의 방향부터 순서대로 탄지코, 탄사코 오케이? 붙여준 다음에 반대편에다가는 역수를 붙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너네가 어떻게 외워주면 되느냐? 무조건 기역자 방향으로. 제곱하고 제곱해서 더해주면 1이다. 제곱이다. 처럼 제곱하고 더하면 요게 되는 거야. 제곱. 여기도 마찬가지. 제곱끼리 더해주면은 이거 제곱이 됩니다. 라고 외워두시면은 잘 기억날 겁니다. 빠르지는 못해도. 까먹지는 않을 거야. 알았음? 이 새끼. 자, 두 번째.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이제 진짜 이 단원의 이름이랑 똑같죠?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갑니다. 사인 안에 각이 더하기 꼴을 띄고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105도, 60도라는 특수각과 45도라는 특수각의 합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야. 알았죠? 예를 들어서 15도, 뭐 하냐? 15도, 45도라는 특수각과 30도라는 특수각의 차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덧셈 정리, 뭐? 신프는
뭐 이렇게 외웁니다. 자, 좀 이따 외운 건 얘기하고 어쨌든 공식이 뭐다?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하나 더 있어요. 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이거 다 외워야 되는데 이제 주르륵 쓰고 있으면 귀찮으니까 뭐 하자? 부호. 자, 복부호 동순이다. 마이너스면은 여기 마이너스 바꾸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하나 더. 코사인도 있어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뭐다?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러면 여기가 왜? 마이너스가 되면 여기가 플러스가 돼요. 아이, 뭔적 있겠죠. 너는 미적분 했잖아. 그리고 이 녀석을 가지고 역수를 만들면 탄젠트가 됩니다. 그거를 미리 정리한 거야.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뭐 요거 분수를 만든 거야. 요거 분수를 만들어서 정리한 거야. 알았어? 뭐다?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겠죠?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이거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방금 우리가 쓰면서 내가 쑥 읽은 거 있지. 그렇게 외우면 100% 내일 되면 까먹어. 이걸 외워야 돼. 그래서 외우는 방식이 막대기 줘봐. 외우는 방식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사인에 대한 덧셈 정리는 어떻게 외우라고 하냐면 사코코사. 코사인에 대한 덧셈 정리는 코코사사. 이렇게 외우라고 해. 그리고 사인이 편해, 코사인이 편해. 우리는 사인이 그나마 좀 더 편하지. 일단 코사인보다는 사인이 친숙하지. 그래서 사인 친숙한 놈, 친한 놈, 착한 놈. 뭐?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복부 동일. 근데 여기는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 부호 반대. 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이 방식으로는 나도 모르겠어. 탄젠트 어떻게 외우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없어, 내가 알기로. 그래서 나는 그 방식으로 바꿔서 사인부터 다시 외울 겁니다. 자, 간다. 어떻게 외우냐? 사인. 어떻게 생겼어? 신. 웃어?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냥 앞에 풀, 마로 읽어요. 또는 풀을 나는 그냥 프라고 합니다. 프. 신프는 신코프코신, 신마는 신코마코신, 코프는 코코마신신, 코마는 코코프신신. 탄프는 일마탄탄분의 탄프타. 탄마는 일프탄탄분의 탄마타. 끝. 외우면 돼. 외우세요. 어떻게든 너희들이 외워와야 된다. 주문을 외우듯이. 알았어? 근데 이게 입에 붙으면 안 까먹어. 지금 고3들 봐봐. 전부 다 신프는 하면 신코마코신 하면서 신코프코신 하면서 잘해. 네, 그냥 읽어. 한 30번 따라 읽어. 알았어? 신프는 신코프코신. 신코프코신. 오케이? 각은 순서가 알파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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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베타니까 알파베타는 신경 쓰지 말고. 알았음? 알았음? 다시. 신프는 신코프코신. 신마는 신코마코신. 신코마코신. 이렇게 안 해도 돼. 신코마코신. 알았음? 코프는 코코마신신. 코마는 코코푸신신. 뭔 말 알? 부호 반대로 읽어주면 돼. 코마는 코코푸신신. 알았음? 그 다음에 탄프는 일마탄탄분의 탄프타. 오케이? 탄마는 일프탄탄분의 탄마타. 이거 부호 어떻게 외우냐면 분자 부호가 똑같다. 부문은 반대고. 알았어? 탄프는 일마탄탄분의 탄프타. 탄마는 일프탄탄분의 탄마타. 어떻게든 외워.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우리의 특수각은 또 범위가 수일 때보다 더 넓어졌어. 수일 때 어디로 넓어졌어? 특수각이. 중학교 때 30도, 45도, 60도가 끝이던 특수각이 수1에서 이제 한 120도. 또 뭐 있냐? 뭐 한 240, 235도, 215도, 235도, 235도? 230도. 뭐 등등등등으로 막 240도. 조용히 해. 240도. 뭐 215도, 뭐 등등등으로 막 뻗어나간다. 맞죠? 215도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225도, 225도. 어쨌든 막 뻗어나갔었지. 맞지? 그런 것처럼 이제는 15도 같은 것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아까 말했던 대로 45도 빼기 30도. 알았음? 어쨌든 어때? 만약에 15도를 물어봤어. 그럼 너희들 어떻게 읽어? 40도, 45도 마이너스 30도를 읽어서 다 45도, 30도, 45도, 30도 넣어주면 돼. 대신에 싱커마커신이요. 알았어요? 웃지마.
알았음? 그렇게 풀어주면 끝납니다. 어때? 정말 쉽죠? 그래서 어디 갔어? 그래서 요딴 문제가 생기는 거지. 10도 어떻게 찾으래? 10도. 아, 이거는 아니다. 분모 생김새 자체가 어떻게 생겼어? 코코프신신. 뭐야? 코마. 코사인 55도 빼기 10도. 코사인 45도인 거야, 분모는. 알았음? 문제는 신코마 코신. 신만에. 사인 안에 145도 빼기 25도. 120도. 120도는 90도 플러스 30도를 읽어주면 되겠지. 찍으면 죽여버릴 거예요. 알았죠? 알았냐고? 예,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겁니다. 공식을 외워주세요. 자, 옛날에는 여기서 공식 하나 더 나갔어. 심프시는 두신, 고심 마시는 두코신 하면서 외운 게 있었는데 요즘 그거 없어요. 웃어?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에 아니 그냥 배각이라고 쓰죠. 배각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2배각, 3배각, 4배각 공식이라고 배웠었는데 요즘은 그냥 배각 공식, 2배각 공식 하나 남았어. 그것도 공식 많이 줄여준 거야. 배각 공식 갑니다. 사인의 2배, 2알파. 코사인의 2알파. 탄젠트의 2알파를 구하는 공식. 근데 배각은 외우면 빨라. 당연히 빨라. 외워야 돼. 근데 만들 수 있어. 알파, 알파라고 생각하면은 신, 코프, 코신, 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알았음? 알았음? 왜? 얘가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니까. 알았지? 자, 탄표는, 코프는 코코마 신신. 그래서 코제마 신제.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됩니다. 알았나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야, 코사인. 내가 공간 좀 더 떼놨지? 뭐도 있어. 코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기도 합니다.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이라고도 해요. 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입니다. 쇼쇼 계산해주면은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이라고도 해요. 탄프는 똑같아. 1만 탄다면 탄부터.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분의 2 탄젠트. 알았어요? 외워주시면 됩니다. 알았나요? 이거는 왜 빨간색으로 썼지? 이걸 빨간색으로 써야겠구나. 아, 몰라. 색깔 너희들 알아서 해. 알았죠? 이것도 빨간색인데. 어쨌든 다 외워주세요. 그러고 나면은 교육과정에 사라진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가르칠 거예요. 뭐? 반각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사인의 2분의 알파 같은 거. 자, 근데 반각 공식은 너네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왜? 사라졌다고 했지. 그래서 외우는 거는 아닌데 외울 수 있어. 우리 똑똑하잖아. 그지? 사인의 2분의 알파. 반각 공식은 항상 제곱의 형태로 나옵니다. 기다려. 봐. 자, 뭐야?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나누기 2. 그러면 코사인 제곱의 2분의 알파는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나누기 2. 외우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만드냐? 이거야. 사인 제곱 알파가 뭐야? 2배 하면은 1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2알파야. 2 나눈 거야. 거기다가 얘가 절반, 얘가 2배. 얘가 2분의 알파, 얘가 알파로 바꾸면 이거야. 알았지? 알았지? 끝. 이 공식을 정리하면 얘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끝. 그러면 이제 공식 거의 다 나왔다, 오늘. 알았어? 외우는 시간을 가져야지. 다음 시간부터, 목요일부터 출석 체크는 이걸로 할 겁니다. 민채 왔냐? 자, 탐프는 했는데 1만 탄다면 3만 바로 안 나면 이 결석인 거임. 알았음? 성윤아, 코마는 외워야 된다고 이제 앞으로. 알았죠? 코코프 신신. 이거 외워두면 이제 난 내년대에서 시작해도 들었던 것 같아. 코프 탄층 뭐 이러면서 막 얼버무리겠지만 기억은 나. 안 까먹어요. 알았어?
자, 외우는 시간 2분.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세요 하면은 사실 반 이상의 문제들은 너희 다 맞춰. 이제는. 외우기만 하면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내가 풀어주는 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고 그냥 거의 같이 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 눈 쪽은 써면 안 되지. 지금 이마. 바본가? 자, 아무튼 알았죠? 외워주세요. 자, 여기서 합성은 좀 이따 갈 거야. 쉬었다 갈 거고. 자, 요 덧셈 정리 가지고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너무 쉬워요. 아가리. 죽여버릴까? 자, 1번 가보자. 세타가 2, 4분면의 각입니다. 2, 4분면의 각. 이게 무슨 소리야? 2, 4분면의 각입니다. 뭐? 수원에서 배웠던 얼싸안고. 사인만 양수. 그래서 이제는 사인의 역수인 코시컨트까지만 양수. 나머지는 다음수. 맞나요? 자, 그때 코사인을 줬다. 자, 오랜만에 등장한다. 맞지? 자, 상윤아, 수원 나랑 했죠? 자, 코사인 값을 주고 사인 탄젠트 물어보는 거 뭐하라 그랬어? 중학교 때 배운 방식 버리면 멍청이라 그랬다. 그치? 맞지? 대신에 2, 4분면이니까 뭐만? 사인만 양수고 코사인과 탄젠트는 이걸 이용해서 구한 다음에 부호만 맞춰주면 돼. 그게 이번에 또 나옵니다. 코사인이 뭐예요? 사인의 역수잖아요. 코탄젠트가 뭐예요? 탄젠트의 역수잖아요. 그럼 너희들은 여기서 사인만 그리고 탄젠트만 찾아오시면 됩니다. 맞나요? 사인이 뭐예요? 5분의 4. 탄젠트 일단 부호 무시하고 보면 뭐예요? 3분의 4. 근데 부호가 2, 4분면이면 얼싸안고 사인이니까 뭐야? 사인 만양수 나머지는 다 음수. 끝. 역수로 구하시면 답이에요. 어때요? 정말 쉽죠? 맞죠? 무시할게요. 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맞아요. 2분의 1. 아니래 누가? 자, 간단히 하래요. 간단히 하는 방식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하나만 있다는 얘기는 아니야. 맞나요? 맞냐고? 그런데 이거 딱 보자마자 사실 보여야 돼. 뭐? 통분을 해버리면은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뭐야? 1. 뭔 말할? 그래서 이거는 통분이 맞는 겁니다. 뭐 시컨트니까 뭐야? 코사인의 역수, 코사인분의 사인, 이건 사인분의 1 해서 사인과 코사인을 싹 바꿔서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답이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길어져. 그래서 빠른 걸 찾아줘야 되고 여기서 눈치채야 되는 거는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이 1이다라는 걸 발견을 하는 거지. 세타 다 어디갔냐? 그러면 여기는 뭐야? 코시컨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 플러스 코시컨트 세타 곱하기 시컨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그때 분자를 정리할 때 코시컨트 탄젠트는 사라지니까 남은 거는 코시컨트 세타 곱하기 시컨트 세타. 코시컨트가 사인의 역수고 시컨트가 코사인의 역수니까 분모는 결국 코사인식 사인의 분의 1이다. 맞지? 2 곱하기. 맞지? 그런 식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뭐라고? 2 코시컨트 세타 곱하기 시컨트 세타로만 하면 끝나네? 뭐 보이네? 뭐하러 사인 코사인 바꿨냐? 얘가 1이라는 게 보이지. 알았죠? 그거를 발견을 하냐 못하냐로 속도 차이가 날 겁니다. 이제 미적분은 그래서 무슨 싸움? 스킬 싸움. 시간과의 싸움. 알았음? 그래서 내가 미적분을 푸는 풀이가 좀 스킬들을 많이 쓰는 편. 알았음? 자, 다음 가보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어머? 알파 플러스 베타? 누가 더 코프는 코코마 신신. 맞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답이 나올 것이다.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런데 코사인 베타 나와 있고 사인 알파 나와 있기는 한데 나머지가 없네. 나머지는 채우자. 자, 코사인 베타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니까 베타라는 각에 대해서는 삼각형이 코사인 3분의 루트 3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야. 맞지? 그럼 여기는 뭐겠어? 루트 6이 되겠지? 맞지? 그럼 사인 베타는 일단 크기만 보면은 3분의 루트 6이다. 맞지? 근데 부호는 어떻게 될 거야? 베타가 2, 4분면의 각이니까 플러스일 거다. 맞니? 맞죠? 다음 코사인 알파 찾으러 가자. 알파도 마찬가지야. 알파에 대해서 사인 알파가 3분의 1이라고 주어졌으니 우리는 여기 얼마? 2루트 1이라는 것까지는 바로 알고 코사인 알파의 크기만 보면 뭐다?
3분의 1루트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인데 부호를 고민하라고 하죠. 알파는 1, 4분면이니까 양수. 맞니? 끝! 계산은 당신들이 마무리 지어주세요. 알았나요? 알았다요. 분필이 왜 빠져있지? 다음. 밑에 문제는 뭐예요? 누가 더 탄푼을 1마탄 타면 탄푼탄. 맞나요? 예, 생각할게요. 그럼 분모의 그 탄탄, 곱이죠. 2차 방정식 근각이죠. 문제는 탄푸탄. 두 근의 합이죠. 근각이죠. 답 바로 나오죠? 맞나요? 6분의 3인가? 아니네. 3분의 5구나. 알았어요. 됐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5분의 3분의 1이겠네. 아니다. 마이너스 3분의 5가 아니구나. 그럼 뭐 1, 몰라. 암산 너희들이 해. 암산 안 된다. 1 마이너스 3분의 5니까 마이너스 3분의 2분의 3분의 1이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네? 아니냐? 뭐라는 거야? 맞네. 8분의 1. 8분의 1 맞죠? 오케이, 끝. 어때요? 정말 쉽죠? 뿌리는 거야. 아니에요. 자, 그러면 5번부터는 이제 설명이 필요한 유형입니다. 자, 새로운 유형으로 합니다. 이거 지워도 돼? 외울 수 있지? 쓸 거 없니? 안 써도 되니? 배각, 반각. 반각은 아마 책이 없을 거야. 죽일까? 안 써도 돼? 외웠어? 외웠어? 썼어? 민채보다 낫네? 너선 형례식으로 가는 거야. 만들어도 돼. 그거 안 써도 되냐 물어봤지. 썼냐라고 물어봤냐? 글씨 진짜 못 쓰는 거 같지? 이렇게 보니까. 근데 언제 따라 초등학생 주제가 줄일까 저거? 원래 자, 가자. 자, 두 직선을 이루는 각이라는 유형이 있어요. 자, 요거 설명하는 방식 책이랑 살짝 다르다. 그림을 그리면 조금 수월하기는 하다. 하지만 그림을 못 그리더라도 상관은 없다. 맞춰가면 된다. 알았어? 자, 보기 열어봐. 자, 일단은 두 직선을 이루는 각이라고 하면은 뭐 얘라고 치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때 기억하세요. 무조건 각을 도입하세요. 이게 뭔 개소리냐. 자, 여기 X축이 어디 있어? 딱 저 점에서 같이 만나지 않을 수 있지. 여기 있을 수 있지. 맞지? 그때 너희들은 뭐해? X축과 이루는 각을 만들어 달라고. 여기가 뭐야? 알파. 여기가 뭐야? 베타.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세타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를 물어보든 사인 세타를 물어보든 코사인 세타를 물어보든 어쨌든 우리는 탄젠트 세타를 만들어줘. 뭐야? 탄젠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야. 그럼 뭐야? 1번 산다면 내 타마타. 그때 탄젠트 알파가 뭐고 탄젠트 베타가 뭐야 얘들아? 두 직선의 각각의 기울기와 기울기잖아. 알았음? 그때 탄젠트는 기울기라는 사실을 쓰라고. 그럼 자, 저 문제로 가본다. 그림을 그리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도움이 된다. 자, 그래서 그림을 대충이라도 한번 그려볼까? 기울기 1짜리,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 X축과 이루는 각,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해볼까?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입니다. 어떻게 구해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요. 맞나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를 구해요. 탄젠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면 돼요. 맞죠? 맞죠? 그러면 답은 뭐다? 1% 탄젠트 대 3마타.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맞니? 자, 알파가 누구야? 기울기 이거잖아. 마이너스 2네요. 그러면은 1 플러스 마이너스 2 곱하기 1 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맞니? 뭐 나왔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 그래서 얼마? 3입니다. 이 문제 답은 3이에요. 자, 그런데 그림을 그리면 도움은 된다. 하지만 그림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갈 수도 있어. 왜? 내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여기가 예각으로 확실하게 보였지. 근데 너희들이 그림이 항상 맞냐? 아닐 때도 있잖아. 인데 좀 너무 완만하게 그려서 좀 예각이 반대로 보일 수가 있어. 또는 그림을 꼭 그려야 되느냐? 아니요. 나는 그냥 얘가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알파라고 둘 거야. 나 얘가 x축의 과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베타라고 둘 거야. 그림 없어. 나 그냥 풀 거야. 얘가 몰라. 세타라고 하자. 그게 뭐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지 뭐. 그러면 맞아 틀려? 맞아요. 그래도. 잘 봐. 1프 탄산분의 탄마탄 1프 탄젠트 알파 1 탄젠트 베타 탄마탄 1마 마2 뭐 나왔어? 마이너스 1분의 3 나오잖아. 마이너스 3 나왔죠? 자, 근데 예각인데 탄젠트가 양수일, 음수일 수 있어 없어? 그러면은 마지막에 부호만 바꿔주시면 답이에요. 무조건 크기는 같게 나오게 돼 있어. 뭘 이용한 거야? 우함수, 기함수라는 성질을 이용하면 돼. 우리가 구한 게 실제로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아니라 베타 마이너스 알파여야 되는 거야. 저기서 잡은 걸로 치면. 근데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해도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랑 크기 부호만 반대잖아. 크기는 똑같아. 기함수니까. 그래서 뭘 알파로 잡든 뭘 베타로 잡든 의미 없어. 그냥 알파 빼기 베타로 가 무조건. 아무거나 알파로 잡고 아무거나 베타로 잡아서. 알았지? 그렇게 구했는데 음수가 나왔어. 예각을 물어봤는데. 그러면 마이너스만 붙여.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해주면 돼? 만약에 서술형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럼 답인 거지. 알았음? 그럼 답인 거지. 알았죠? 뭐 예각이라고 하겠죠. 만약에 예각이랑 둔각을 다 물어보면 부호만 반대일 뿐인데 답은 3과 마이너스 3일 뿐인데 예각이라고 할 거야. 알았죠? 뭐 직각이면 말이 안 되겠지만 직각을 물어볼 리는 없고. 예. 어때요? 정말 쉽죠? 다음 6번 문제 풀어보세요. 요 문제를 내가 굳이 풀어보려고 한 이유. 누가 봐도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나중에 보일 거야. 근데 이것도 뭐로 보여? 이것도 뭐로 볼 수 있어? 세타를 직선 AD와 직선 AC가 이루는 각의 크기라고도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나중에는 뭐 방향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AD의 기울기와 AC의 기울기를 접근할 수도 있다. 알았지? 지금은 어쨌든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여기를 알파로 두고 여기를 베타로 두게 되면 탄젠트 알파에서 탄젠트 베타를 빼라는 얘기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를 찾은 다음에 1프 탄다음에 탄마탄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탄젠트 알파를 찾으러 갑니다. 뭐예요? 3분의 6. 2네요. 탄젠트 베타 찾으시면 됩니다. 맞나요? 3분의 2네요. 됐죠? 그럼 뭐다? 1프 탄 분의 탄마탄. 1프 탄 분의 탄마탄. 알았죠? 3분의 7분의 3분의 6, 4. 답은 7분의 4. 맞니? 네,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이게 다예요, 오늘. 뭐 빼고? 합성 빼고. 알았음? 합성은 좀 이따가 쉬었다 합시다. 그냥 쉬었다 할게요. 자, 갑니다. 여러분, 물어보는 게 뭐예요? 사인 2세타입니다. 누가 봐도 백악이죠? 뭐 2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답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합을 가지고 곱을 찾는 방법은 제곱의 합이 1이다라는 걸 이용하면 되겠지. 곱셈 공식이군요. 맞죠? 패스. 자, 8번으로 갈 겁니다. 뭐예요? 어머? 2사인 x 플러스 6분의 파이 플러스 3 코사인 x 플러스 1. 얘들아. 각이라도 좀 똑같은가, 그지? 아니면은 저 6분의 파이가 6분의 파이가 아니라 뭐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처럼 수원에서의 각 변형을 물어보든가, 그치? 그게 아니라 뭐 6분의 파이 요 땅에 나와 있는 상황이야. 뭘까? 누가 봐도 덧셈 정리 쓰면 될 거다.
맞죠? 사코코사 또는 신코프코신 쓰면은 사인 6분의 파이나 코사인 6분의 파이는 값을 다 알고 있는 거라서 그걸로 바꿔주면은 전부 다 사인 x, 코사인 x에 대한 얘기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맞나요? 그러고 나서 고민을 하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야? 사인 x, 코사인 x가 나왔다고 치자. 너네 그냥 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의 최대값, 최소값 찾을 수 있어? 못 찾아. 그 녀석을 설명해 준 게 바로 뭐다? 삼각함수의 합성입니다. 자, 갑니다. 삼각함수의 합성, 방금 같은 거야. 이게 뭐 예를 들어서 sin x 하나로만, 코사인 x 하나로만, 혹은 사인 제곱과 코사인의 1승이면은 뭐야? 사인 제곱을 1면서 코사인 제곱을 바꿔서 수원 때 했던 그 코사인을 치환하는 2차 식의 최대치수로 라도 넘어갈 수 있지. 그냥 뭐 사인 안에 x가 있어요. 세타로 바꿔. 코사인 안에 뭐 있어요? 세타가 있어요. 거기 앞에 적당하게 a배, b배를 해놓고 더 하나 빼고 있는 함수에 대한 뭐 해달래? 최대값, 최소값 찾아달래. 어떻게 풀래? 못 풀어.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뭐다? 이 공식인데, 자, 일단 공식 결과부터 얘기를 해줄게. 뭐냐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사인으로 합성을 하면 됩니다. 그때 안에 각이 뭔가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어찌됐건 간에 사인으로 합성했지. 사인의 최대값은 1이에요. 답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최대값. 사인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최소값. 알았음? 그럼 만약에 이 문제가 이거 변형하지 말고 그냥 이 녀석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주세요라고 했다면 답은 루트 13, 최소값은 마이너스 루트 13. 이해됐어? 그렇게 하면 답이 나와. 알겠지? 그러면 일단 여기서 두 가지 설명하자. 뭐? 왜 바꿀 수 있는지. 두 번째, 저 각은 그래서 세타 다음에 뒤에 뭔지. 알았음? 두 가지를 설명해 줄게. 자, 일단 첫 번째 갑니다. 자, 지금부터 밑에는 증명이다. 조용히 하세요. 자, 프루프. 얘들아. 일단은 이걸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를 보러 가는 거야. 얘들아. 이 녀석이 뭐야? 잘 봐. 이유는 다음에 나온다. 어떤 수를 곱하고 나누면 원래 수와 동일합니다. 맞죠? 그 곱하고 나누는 수의 정체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야. 왜요? 그거를 지금부터 잘 봐. 괄호. 이거 보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어? 사코코사. 오케이? 사코코사. 오케이? 즉, 뭐가 존재한다면 만약에 빗변의 길이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 코사인에 해당하는 게 알파니까 여기를 a니까 요게 a를 두면 여기 b지. 피타고라스 정리. 맞나요? 그때 각이 만약에 존재한다면은 이때 코사인 알파가 뭐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입니다. 맞나요? 사인 알파가 뭐예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b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 식이 뭐가 되는 거야?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뒤에 있는 게 뭐다? 사코코사. 사인의 세타 플러스 알파인 거야. 여기 위에는 뭐가 들어가면 됩니다? 알파가 들어가면 되고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야. 이해됐음? 여기서 알파에 대한 설명해줘야지. 그게 단 하면서 이게 붙어. 알아서 책을 보면은 단 하면서 사인 알파가 뭔지 코사인 알파가 뭔지 설명을 하고 있을 거야. 그거 외울 수 있겠어? 못 외우겠어? 외우기 힘들 겁니다. 못 외운다고 하긴 좀 그렇고 외우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안 외울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가면 되는지는 어떻게 외우면 되는지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일단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알겠고 오케이? 그러면은 알파는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A, B를 가지고 만든 상수값이야. 맞죠? 맞죠? 그래서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로 바뀌면 세타가 변하는 값을 막 실수 전체 또는 주기 하나 0부터 2파까지로 줄면은 결국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6. 이해됐음? 그렇게 최대치에서 찾으면 돼.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외우느냐? 자,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었지.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들어가면 되냐면은 자, 알파에 대한 설명이다. 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어떻게? 좌표평면상에
점을 찍어. A, B. 뭐? 사인의 개수, 코사인의 개수. 알았음? 그때 각이 무조건 알파면 된다. 알았는가?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너네가 만약에 소수론에서 써야 되면은 사인 알파 만들면 되고 사인 베타 만들면 됩니다. 뭔 소리야? 똑같은 거잖아. 사인 알파 만들면 되고 코사인 알파 만들면 됩니다. 알았어요? 이걸로 기억을 해놔. 뭐? 사인의 개수, 코사인의 개수. 알았지? 근데 삼각함수의 합성은 이게 단가요? 아니요. 하나 더 있어요. 자, 이것도 가끔이지만 쓰입니다. A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세타를 뭐 할 수 있다? 다른 방식으로 합성할 수 있다. 생김새는 비슷해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곱하기 코사인을 합성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세타 마이너스 베타가 될 거야. 알았니? 자, 그때 베타가 뭐냐? 베타는 B, A예요. 코사인의 개수, 사인의 개수야. 그때 이 각이 있다면 여기를 베타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너희들 책 봐봐. 합성 하나 더 나오니? 코사인으로 합성. 거기 보면은 단 코사인 베타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B제곱. 사인 베타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A. A, B제곱이라 했냐 방금? 분자 B. 사인은 분자 A라고 결정이 될 거다. 알았지? 알았지? 요걸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합성은 굳이 두 개 다 외울 필요 있다 없다?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뭐로? 사인으로 보통 웬만하면 합성하겠지. 근데 코사인을 쓰기는 쓸 거야. 알았음? 자, 이 합성과 관련된 문제 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8번은 내가 풀어버렸으니 당신들이 8번 마무리 지을까? 8번 하나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쭉 이 뒤에 합성에 있는 거 하나 더 풀 겁니다. 똑같네? 이걸로 가자. 몰라? 45번인가가 끝인 것 같은데 46번부터는 극한이라서 뭐 하냐 저거. 아니야? 들깨 먹었어? 들깨. 헤헤. 자, 조용히 하시고요. 44번 해서 두 개 푸세요. 8번, 44번. 이기. 교재가 이따위라서 쉽다는 게 아니라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것만 보면 쉬워. 왜? 그냥 결국 최대값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잖아. 최소값은 그냥 루트 A제곱, 마이너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잖아. 그지? 그렇게만 구하면 되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8번은 패스할게. 아까 설명했던 거라서. 44번으로 가보면 일단 뭐예요? 일단 마이너스 떼놓고 얘만 생각하는 거지. 제곱하고 제곱해서 더해주면 뭐야? 4A제곱이죠. 그러면 이제 합치면은 루트 안에 들어가면 그치 2A로 나오겠죠. A가 양수냐? 그렇지. 그럼 2A로 그냥 끄집으면 되고 사인에다가 X에다가 플러스 알파 해놓으면 되고 그 뒤에 마이너스 2가 있는 거잖아. 그럼 최대값은 무조건 요거겠지. A는 3. 맞죠? 쉽단 말이야. 자, 그래서 다른 문제를 준비했어요. 쉬운 거 그 쉬운 것만 하면은 이제 너도 2등급으로 떨어지는 거지. 자, 간다. 그거예요. 맞지? 그거 써야 돼. 네. 갑니다. 3 sin x 플러스 루트 7 코사인 x가 있어요. 쉽죠?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쉽죠? 암산도 되죠? 얼마예요? 4죠? 맞죠? 와. 그때 왜? 싫어? 알았어. 다른 걸로 바꿀까? 더 쉽어요. 이걸로 가야지. 2 sin 세타 플러스 k-1 코사인 세타가 있어요. 그때 이 녀석이 다 최소가 되는 때가 있을 거야. 그때의 세타가 3분의 4파이일 때. 그때 K의 값을 구하시오. 자, 뭘 물어봤어? 최소값? 아니. 최대값? 아니. 최소값이 되는 순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풀어주실래요? 옛날에는 내가 이걸 외우라는 식으로 막 증명하면서 설명했었어. 근데 요즘은 그렇게는 잘 안 하고요. 그냥 최소가 되는 순간을 찾아주면 돼. 일단은 뭐야? 사인이나 코사인 안에 각이 똑같은 상황에서
더하기 빼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 계수가 지저분해. 그때 최대 최소 문제는 뭐다? 합성이다. 맞지? 그때 참고로 자 기억하세요. 최대 값이나 최소 값을 찾을 때나 뭐가 더 편하기는 해? 사인이 일반적으로 편하기는 한데 이상하게도 최대가 되는 순간 최소가 되는 순간을 찾을 때는 코사인을 합성이 좀 더 편하기는 합니다. 뭐 물론 뭘 쓰세요는 아니야. 알았어? 네. 자 그래서 뭐 사인으로도 풀어보고 코사인으로도 풀어볼 거야. 자 사인으로 일단 합성을 해보자. 그럼 여기는 뭐야? 세타 플러스 알파가 되면 되고 알파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 맞지? 네. 뭐가 됩니까? 루트 4 더하기 K-1의 제곱이에요. 맞죠? 근데 이 식이 필요한 건 아니야. 어차피 우리는 최대가 된다 또는 최소가 된다라면 앞에 있는 저 개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인 값이 문제인 거지. 맞지? 그럼 최소가 되려면 뭐 하면 돼? 얘가 마이너스 1이면 됩니다. 맞나요? 그럼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사인 중에서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각, 그냥 각만 딱 보면 뭐야? 그냥 2분의 3파이. 맞죠? 그래서 뭐다? 최소가 되는 순간은 세타 플러스 알파가 뭐가 되면 된다? 2분의 3파이가 되면 돼. 그때 이 세타를 구하면은 하필은 그냥 이게 3분의 4파이, 3분의 4파이가 된대. 맞지? 그러면은 알파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얘가 6분의 9파이고 얘가 6분의 8파이니까 빼면 6분의 파이겠지. 맞죠? 끝! 근데 알파 원래 어떻게 찾아? 이거잖아. 맞죠? 뭐? 어? 아니면 이렇게 가든가. 어? 사인의 개수. 아, 시끄러! 얘가 뭐야? K-1 코사인의 개수. 맞나요? 맞냐고? 근데 얘가 길이가 2야. 이제 셋 알파가 몇 도가 나왔어? 30도가 나왔죠. 맞죠? 1대 루트 3대 2. 아니다. 루트 3대 1대 2다. 그림이 이상하네. 싸니까 좀 더, 30도니까 좀 더 납작해야 되네, 그지? 얘가 루트 3분의 2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K-1이에요. 그래서 K는 루트 3분의 2에다가 1을 도와주시면 답이에요. 뭐 유리화하고, 뭐 통분하고 더하는 과정까지는 생략할게요. 알았음? 네. 자, 그럼 한 번 더 풀어볼까요? 코사인으로도 합성을 해봅시다. 루트는 어차피 의미 없으니까 이제 안 쓸게. 코사인은 뭐예요? 세타 마이너스 베타요. 맞나요? 자, 코사인 값이 최소가 되려면 뭐면 돼? 마이너스 1이면 돼. 그럼 제일 대표적인 각 뭐 있어? 흐자. 파이 있잖아. 얘가 파이가 되면 돼. 뭐가? 세타 마이너스 베타가 파이면 돼. 맞나요? 근데 그때 세타가 3분의 4파이입니다. 맞나요? 베타가 3분의 파이. 60도. 맞죠? 그때 베타를 만들 때 그때 콤마가 어디야? 코사인 좌표, 사인 좌표 거꾸로 쓰잖아. 맞지? 이거 길이가 K-3고 이거 길이가 2인데 베타가 얼마? 3분의 파이네. 60도를. 1대 루트 3. 그래도 똑같은 답이 나오는 거야. K-3는 뭐다? 2를 루트 3으로 나누는 거. 알았음? 알았음? 이렇게 최대 최소 값 찾는 것까지. 알았죠? 어때요? 정말 쉽죠? 알았죠? 알았냐고? 예. 근데 옛날엔 어떻게 만들려고 했는지 가르쳐 줄까? 말까? 할래 말래? 할래 말래? 안 할래? 안 해? 그러지 마. 하지 마. 안 해도 돼. 진짜로 안 해도 돼. 개 삐졌음. 농담이고 안 해도 돼. 진짜로. 헷갈려, 오히려. 어설프게 배웠다가 오히려 헷갈리잖아. 나 들은 것 같은데 싶으면 더 헷갈리거든. 알았나요? 그러면 끝났어요, 오늘. 근데 끝까지. 아니요? 숙제는 딱 요 부분. 요 44번인가까지. 1번부터. 이 단원만. 그래서 단원이 하나 건너뛰었지, 지금. 진수로 가면서 미분 쪽. 44번인가 45번인가 모르겠다. 몇 번이야? 45번이야? 여기까지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오늘 숙제 뭐겠어? 뭐 숙제도 숙제인데 외워오는 거. 다음 시간에 진짜 말이 뭐 출첵 어쩌고저쩌고지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못 외우면은 뭐 숙제도 당연히 하기 힘들 거고, 그죠? 다음 시간부터 배우는 여러 가지 미분이나 극한 공식들이나 풀이 방법들이 바로바로 보이지가 않을 수도 있어. 그래서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상현 씨? 탄제드 알파는 탄제드 탄푸는 그렇지. 이제 앞으로는 어버버 하면 안 돼요. 10만은? 뭐라는 거야? 신코마 코신. 코시 슈바르츠냐?
자, 어쨌든 이거 잘 외울 수 있겠지. 자, 오늘은 뭐 전에 말한 대로 살짝 쉬어가는 타임. 근데 외울 게 너무 많고. 오케이? 다음 시간부터도 계속 공식 싸움인데 스킬 싸움도 들어갈 거고 덧셈 정리도 계속 섞여 나올 거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할 얘기가 좀 많아요. 나가는 진도 양이 좀 많을 거야. 왜? 뭐도 해야 되니까.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과 삼각함수의 극한 같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 시간은 지수로그 함수의 미분과 삼각함수의 미분을 다 같이 해야 되니까. 외울 게 2배로 늘어날 거다. 알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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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잘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잘 할 수 있을 거고. 알았죠? 그거 하고 나면은 여러 가지 미분법 하고 나면은 이제 적분으로 들어갈 건데, 거기서 내가 생각할 때 수업이 딱 하루 남아. 딱 하루 남아가지고, 거기서 막 접선 얘기 다시 하고 하는 것보다, 그래프 얘기 제대로 끝내고 전에 말한 대로 부정적분, 적분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네. 그래서 딱 거의 방법 위주, 공식 위주로 이번 방학은 흘러간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 활용하는 거는 이제 너희들 본 수업, 겨울방학 때 시작하겠지. 근데 그때 공식을 외워놨고 증명도 어느 정도 할 줄 안다는 전제하에 그래프도 어느 정도는 기억만 하면 내가 다시 한 번만 읊어주면은 기억을 한다는 전제하에 겨울방학 때 수업은 지금 이번 겨울 여름방학 수투처럼 어떻게 나가겠지? 조금 심화스럽게 나가겠지. 알지 또는 알 수 있지 외울 수 있지 하고 바로 쓰는 식으로 방역하고 응용하는 식으로 알았죠?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지? 더블 S 바인데. 자, 어쨌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드렸어요. 잘 가요.